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해서 이분 연결해서 좀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워낙 제한됐다 보니까 짧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째, 이제 그 어제 새벽에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 기각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범들은 구속이 되는데 어떻게 주범이 구속이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일단은 영장을 심사를 포기한 이유는 몸 상태 때문에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 연기 신청했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포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 건을 했는데 100% 발부됐다. 이 부분은 좀 그거 다르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기각된 사유를 좀 보면 음.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가 두 개예요. 예. 100억 원대 배임죄 부분, 그게 예. 이제 뭐 위장 소송 같은 거고, 또 그렇죠. 하나는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인데, 음.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네. 100억 원대 배임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영장 판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소명이 안 됐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일단 도망의 우려는 없죠. 증거는 다 확보가 돼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판사의 논리가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발부도 할 수 있지만 기각하는 게 오히려 저는 당연해 보이는데 이거를 비난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명재건 부장판사인데 그 명재건 부장 판사는 발부를 또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명재건 부장판사의 어떤 그 이력을 추적을 하면서 적폐 네, 수사 때는 영장을 적극적으로 발부를 했는데 네. 이번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한 사례가 많다. 너무 편향적인 사람 아니냐. 또 이렇게 아닙니다. 공격을 하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 대표들 예전에 포링크 그 대표, 최 대표 이런 사람들은 영장을 또 기각을 한 적이 있지만 조범동 뭐 발부한 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영장 판사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명재건 판사한테 지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검찰 출신이기도 예, 하고. 예, 예. 그래서 많이 가는데 발부된 경우도 있고 기각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 전개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몇 가지 사례만 뽑아서 그러니까 그 이 성향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전혀 맞지 말씀이죠. 않습니다.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아, 판사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김경록 씨 네. 한국투자신탁 차장 김경록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릴레오를 통해서 그 인터뷰 내용이 나갔습니다. 근데 네. 그게 나간 당일에 검찰이 이 사람을 불러서 긴급 심야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일단 좀 궁금한 게 검찰이 심야 조사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심야 조사를 합니까, 근데? 검찰총장하고 마음이 다른지 일선 검사들은 예. 그만큼 급함이 느껴집니다. 오전에 알릴레오에서 10시쯤에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분주하게 돌아다닌 것 같고요. 네. 이 심야 조사가 뭐 다른 의미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20시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록 PB는. 네. 그런데 다른 조사를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이 알릴레오에서 증거 인멸 부분 얘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심야 조사도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방송 다 보고 부르려고 아마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그 예. 무렵이 되거든요. 아, 7시 소환한 정도에. 시점이 시간이 예. 네, 아, 7시에서 뭐 11시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다 아, 보니까 오후에 못 예. 부르고 오후 저녁 때 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저기 뭐 이 심야 조사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한국투자신탁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그럼 연관돼 있다고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은 좀 미리 발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미리 발부받긴 한데 이게 공개가 10시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오전에 발부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뭐 억울하거나 확실하면 영장 발부 신청 시간을 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원래 해명 잘하잖아요, 검찰이. 예. 빨리빨리. 예.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런 부분은 또 얘기를 안 합니다. 뭐 그 전에 발부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방송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부를 받았다면 뭐 보복성 조처로 받았다면 그 이후에 받았든지 전에 받았든지 이거를 조금 제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자꾸 논란이 되네요. 계속.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투자신탁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다 가져갔거든요. 벌써 모든 자료를. 네. 압수수색 이렇게 만들어 계속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압수수색은 수사 시작할 때 하고 정말 필요하면 추가 수색을 하는데 네. 이전에 지금 상당히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뭔가 압박을 주기 위한 뭔가 보복성 압수수색이라고 보이는 게 아, 현실입니다. 그럼 압수수색의 필요성보다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목적이 더 큰 것이었다. 그게 이렇게? 아니라면 또 해명을 하면 돼요. 바로 뭐 짜장면 그때 해명하듯이 아니면 예. 이전에 벌써 우리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고는 당연히 증거 자료가 다 있거든요. 법원도 네네. 갖고 있고 네. 그러면 당연히 뭐 해명 빨리빨리 하니까 하면 됩니다. 그저 그날 바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보복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록 씨와 관련해서 이제 주된 포인트는 그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밝혔던 증거 인멸 그 논란과 관련한 김경록 씨의 입장, 알릴레오를 통해서 방송된 이른바 편집 방송된 내용과 어제 저녁에 아마 그 이 녹취 전문이 언론사에 쭉 뿌려진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던데. 그렇죠. 예. 일단 이게 어떻게 뿌려졌는지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예. 근데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 김경록 씨가 사실상 증거인멸을 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릴레오에서 이걸 드러내버렸다.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고의라든지 고인의 자백 이런 게 본인의 자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증거인멸을 객관적 상황에서 뭐 예컨대 그 컴퓨터 같은 거 정경심 개인 컴퓨터를 어디에 숨겨버리고 버려버렸다 이런 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증거인멸 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 이거는 판단입니다. 법적인 판단 사실에 네. 대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해주는 거는 검찰 아니면 법원이거든요. 예.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왜 그러니까 김경록 차장이 증거 인멸을 인정했던 부분만 쏙 빼서 방송에서 안 내보냈느냐. 여기에는 결국은 알릴레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그러니까 비판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 자체가 이런 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죠. 증거인멸 부분을 법적 판단보다는 누가 인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마 편집 기술상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악마의 편집일 수도 있고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인정을 하든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든 네. 법적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검찰이나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 많이 공개가 된 게 더 이상해요. 편집이라는 거는 사실은 방송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알릴레오 이쪽에서 TV조선에 내려줄 리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녹취록 전문이 어디서 나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개가 되는 게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녹취를 했는데 이게 딴 데 공개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검찰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러고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 이제 엊그제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관심사가 됐던 게 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와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두고 봤는데 네. 더 이제 그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정경심 교수가 정말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맞느냐 이 문제 네.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변호사님은? 제가 뭐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읽어보니까 크게 뭐 자본시장 위반 우리 보도된 거 그대로 대부분 기소가 됐습니다. 예. 횡령죄 그리고 증거인멸죄 세 가지가 큰 틀인데 네.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고요. 예. 이게 되게 끼어들어간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증거인멸하고 횡령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뭐 대응책을 뭐 상의했다 정 교수와 같이 이건 증거인멸은 본인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횡령 부분은 자세히 다 읽어보면 피해자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나중에 상환을 자꾸 해달라고 정경심 교수 남매가 독촉을 하니까 예. 대여한 것처럼 꾸며서 자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공소장에. 예. 그런 이거는 검찰 역시 이 정경심 교수 남매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횡령 부분은. 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예. 뭐 모르겠습니다.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정확하게 쓰져 있는지 않지만 해석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공소를 해놓고 다시 정경심 교수를 횡령죄 공범으로 기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는 뭐 차명 소유 된다 그러면 또 실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또 바로 빠지고. 그 부분에서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투자했던 5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소장 그렇죠. 내용에 들어가 있던데 이 대목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명 투자가 되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본시장 위반 자체는 실소유자하고 운영자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게 횡령같이 이렇게 재산범죄같이 쉽게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금액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입증이 돼야 되고 공소장의 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운영자인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거 다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자이자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5억을 투자했으니까 또 그 돈의 3억인가를 정경심 교수가 빌려줬으니까 소유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차명 투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 됩니다. 이거 5억 정도 넣어놔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자금 규모가. 그래요? 그런 것들은 변호인 입장에서 반론할 게 상당히 많고요. 이것만으로 자본시장 위반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 공소장 내용을 완전히 100%로 놓고 볼 수 없는 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조범동 씨는 공소장에서는 그렇게 제한된 부분만 써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보도가 다 되고 있고요. 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이른바 스모킹 건을 정경심 교수 건을 갖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실제 운영자라는 연결고리, 횡령에 대한 고의의 연결고리 이거가 있다면 이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 보도 상황도 그렇고 조범동 기소장에 봐서 그렇고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스모킹 건이 안 보인다 이 말씀이네요, 정리하면. 물론 갖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부르지 않겠죠. 네. 자, 3일씩 4일씩 부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